안녕하세요. 한국사회 이해과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의료와 안전생활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여러분이 살던 나라에서는 집에 불이 나거나 도둑이 들었을 때 또는 교통사고가 나거나 밤에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 어떻게 하나요? 한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서나 경찰서, 병원 등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한국의 의료기관은 어떻게 이용해야 하고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료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건강보험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싼 가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건강보험제도란 소득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건강보험료로 내고 낮은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몸이 아프거나 아이를 낳을 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관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의 주변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동네 의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감기에 걸렸거나 배가 아플 때 등 가벼운 증상일 때 가는 곳인데요. 외과, 치과, 피부과, 내과 등 아픈 증상에 따라 병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공보건기관인데요. 예방접종이나 각종 검사, 물리치료, 치과치료 등을 받을 수 있고 진료비도 일반 병원보다 싼 편입니다. 동네 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것이 어렵거나 좀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할 때는 대학병원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대학병원은 평소 진료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진료 시간을 미리 예약해야 합니다. 또한 신분증과 동네 의원에서 받은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만약 밤에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는 우선 긴급 응급전화인 119로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119 대원이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찾아와 간단한 응급처치를 한 뒤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에 데려다 줍니다. 한국에서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고해야 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제 옆으로 보이는 이 표를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관들의 번호들이 있는데요. 도둑이나 교통사고 등 사고나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112번을, 화재나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119번, 인터넷상에서의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118번을 누르고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122번으로 전화하면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안전이란 재난 안전사고, 범죄 등의 각종 위험에서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데요. 모든 국민은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 주변에는 파손된 도로나 미흡한 안내 표지판, 오래된 건축물, 그리고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여객선이나 철도, 캠핑장 등을 종종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국민 모두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한국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안전문화운동이란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과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은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의 4개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정해 실시하는 활동인데요. 현재는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을 비롯해 안전표지 설치하기 등을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의 날에 대해 좀 더 배워볼까요?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숫자 4를 불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자어로 죽음을 뜻하는 죽을 사자와 발음이 같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미신을 버리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안전점검하는 습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우선 침착하게 긴급전화로 연락한 후 여러분의 현재 위치와 사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안내방송이나 직원의 안내에 따라 차례대로 대피하면 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 안전에 관심을 갖고 내 주변을 살피려는 노력입니다. 생활 속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발견했을 때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거나 건의해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의료와 안전생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많으니까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